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자주 쓰는 단어 5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맞나 싶어서 다른 강의를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분들 어떻게 강의하나 찾아봤는데, 진짜로 제 강의가 가장 쉽고 가장 재밌지 않나 싶고요. 그 중에서도 재미를 따지자면 단어 수업 시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단어 5개 가지고 거의 한 30분 동안 정말 많은 상식들을 배워갈 수 있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를 이지 선생님이 준비하셨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가지고 온 단어는요, shock예요. 어떻게 읽습니까? shock 라고 읽어요. sh 발음도 있고요, ck 발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shock, 우리가 쇼크 받았다, 쇼크가 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그 shock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나라처럼 촌스럽게 쇼크라고 하지 않습니다. shock 라고 합니다. shock.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shock, shock. 네, 좋아요. 그래서 이 쇼크라는 게 우리 언제 쇼크를 이야기하죠? 의학적으로 가끔 이렇게 심장이 쇼크가 왔다, 아니면 뭐 발작이 왔다, 내지는 어떤 원인 때문에 쇼크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들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쇼크하면 의학적으로 쇼크에 빠졌을 때도 쇼크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니면 전기 쇼크, 아시겠죠?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줘서 강한 충격을 주는 건 역시도 쇼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충격, 쇼크, 내지는요, 쇼크를 주다라고 동사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줄에다가 여러분께 비교해놓고 surprise를 써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놀래켜주고 충격을 주는 단어들이 영어에 꽤나 많아요. 그 중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2개가 첫 번째 surprise고요, 두 번째는요 shock입니다. 자, surprise 하면 놀라움이라는 걸로 보통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 surprise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언제 쓰죠?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다룰게요. 서프라이즈 하면은 생일 파티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결혼기념일 같은 거, 하루 종일 회사에서 막 이렇게 막 시달리고 왔는데, 내 여자친구는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와이프는 내 생일인지도 모르고 이러고 왔는데, 탁 문을 열었더니 가족들이 팍 모여서 빵빵 폭죽 터트려주고, 이런 걸 바로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역시도 놀라움과 일종의 충격을 주는 건데요. shock랑 뭐가 다를까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shock가 조금 더 센 것 같은데요, 수위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surprise는요, 보통 긍정적인 놀라움을 쓸 때 얘기합니다. 그쵸? 생일 때 surprise 해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shock, 누가 막 전기 쇼크, 막 심장 쇼크, 이런 쇼크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surprise랑 shock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쓸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밑에다 earning surprise 내지는요 earning shock 라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자, earning 하면요, earn이 돈을 벌다예요. earning, 돈을 버는 것. 그래서 주식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신문 많이 보시는 분들은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earning shock 뭡니까? earning, 돈 버는 데 있어서 기업이 쇼크 받은 거예요. earning surprise는요, 돈 버는 데 있어서 놀라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저기 증권사에서 대부분 예측을 합니다. 이번 분기에는요,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5천억이 될 겁니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뚜껑 열어보니까 회사에서 영업이익을 1조를 달성했습니다 하면 earning surprise,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surprise, 놀라운 거예요. 근데 earning shock, 5천억을 얘기를 했었는데 적자가 났습니다. earning shock, 주가가 막 떨어집니다. 그럴 때에 surprise, shock이 대비되죠.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상식선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surprise 한번 다루면서 다시 한번 좀 잘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요, 오늘 사실 이 shock 가지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culture shock이라고 제가 세 번째 줄에다가 써놨는데, culture 하면 문화예요. culture shock, 문화 충격. 자, 여러분 문화 충격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문화 충격을 받으려면 사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끼리 만나야 문화 충격을 받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만나서 문화 충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시고 아버지 경상도 분이시니까 서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좀 있었겠죠. 그런 문화 쇼크도 있고 요새는 워낙 세계화가 되어 있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너무너무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문화 충격 받으실 일 엄청 많습니다. 제가 문화 충격 받은 거 생각해보면 해외 가서 문화 충격 받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인도에 가서 사람들이 손으로 밥 먹는 거 보니까 되게 잘 먹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건데 저도 이제 먹어봤더니 뭐 괜찮더라고요. 다만 이제 카레 먹으니까 손톱에 노란색이 막 껴서 뭐 그런 것도 일종의 문화 충격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제가 예전에 그 학생 때 그 프랑스 친구가 놀러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밥을 얘가 한국에 처음 온 거예요. 안 가르쳐줬어, 어떻게 먹는지. 국이 있고 고기가 있고 밥이 있고 몇 개 반찬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다 놓고 먹잖아요. 근데 서양 애들은 코스 요리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개 딱 나왔더니 국을 다 먹어놨더라고, 얘기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배고팠나? 맛있었나? 국 하나 더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얘기하던 사이에 고기만 먹었더라고요. 고기 짠데. 아니, 너 이거 밥이랑 이거랑 다 해서 같이 먹는 거야 알려줬지만 물론 그 친구가 나중에 돌아갈 때는 막 김치찌개도 좋아하고 꿀떡을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런 것도 좋아하고 갔지만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와서 충격받는 거 culture shock. culture shock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쇼킹 얘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shocking이에요. shocking. 우리가 쇼크 받다와 쇼킹이 다 shock에서 나온 말이에요. shock 뒤에다가 ing 붙여가지고 쇼킹이라고 만듭니다. 네, shocking. 충격 팍 받는 것, 이란 얘기를 하기 위해서 shocking이라고 쓰는 거고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에서는요, detox라고 되어 있습니다. detox. 디톡스 엄청 많이 써요. 요새 정말 많이 쓰죠. 영어로는 detox.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detox. 네, 좋아요. X가 마지막에 오면 늘 크스 발음 나는 것만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뜻 자체는 해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저보다 디톡스 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거 디톡스 한다고 옛날 때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분이 디톡스 한다고 뭐죠? 양배추랑 막 브로콜리랑 이것저것 해독 주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제가 밑에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디톡스 주스라고 가져왔는데, 해독 주스라는 걸 만들어서 먹으면 살이 빠지고 또 살이 안 쪄 있는 사람한테 몸에 되게 좋다고 뭐 해가지고 만들었던 걸 몇 번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맛은 별로 없어요. 제가 물론 맛없는 거 마시는 것도 잘합니다. 그래서 곧잘 마셨었어요. 저는 마셨었는데 하여간 이 디톡스라는 게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인기가 좀 많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서양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살았었으면 디톡스 할 일이 별로 없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뭐 이런 거 주스 마셔도 이런 데다 마시고 이렇게 환경을 막 제가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 안에서 이것도 제가 냉장고에다가 꽤 한 며칠 보관했다가 먹는 건데, 환경 호르몬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몸에서 빼주는 걸 뭐 디톡스라고, 보통 해독이라고 하고요. 이 디톡스가 만들어지게 된 연유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단어 뒤에다가 er 붙이면 무엇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바뀐다고 많이 말려드렸잖아요. 영어는 그런 패턴들이 꽤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de예요. de. 첫 번째 줄에가 나왔는데, 이게 de가 보통 어떤 거에서 어떤 걸 분리한다라든지 어떤 걸 제거한다라는 말 앞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detox는 어떤 말이냐면요, 분리하고 제거하는 건데 톡스를 없애는 거예요. 톡스가 뭐냐면 tox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toxin 하면 독소예요. 그러니까 독소와 제거하다라고 하는 D가 붙어서 detox가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독소를 제거하는 거 해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D가 들어가는 게 몇 가지가 아래에 있어요. de-stress라는 거 가지고 왔어요. stress, 우리 스트레스, 압박, 원래는 스트레스가 우리가 그냥
뭐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스트레스는 원래 어떤 걸 굉장히 꽉 누르고 압박하고 이런 걸 스트레스라고 해요. 근데 distress, 스트레스 없애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decode 하면 코드가 우리가 암호 코드 뭐 보통 이렇게 하죠. decode. 코드를 푸는 걸 decod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는 어떤 걸 없애는 거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건 detox 있으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톡스 주스는 제가 아까 충분히 이야기 드린 것 같고 요새는 디톡스 다이어트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굉장히 한국식 표현인 거 여러분 아시죠? 다이어트라고 이야기 안 하고요. 디톡스 다이어트 하면은 뭔가 해독 주스, 아까 말하는 해독 주스 같은 거 먹으면서 몸을 해독해서 다이어트 하는 걸 디톡스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한번 넘어가 볼게요. GALAXY라고 해서 Galaxy 라는 거 있어요. 우리 핸드폰 갤럭시 핸드폰 맞습니다. 영어로는요, Galaxy 됩니다. X 가르 X 발음만 좀 주의해서 Galaxy 라고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Galaxy. 네, 그래서 이 갤럭시가요, 휴대폰을 뜻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 원래 뜻하는 거는요, 은하계를 뜻합니다. 자, 은하계가 뭡니까? 맞아요. 갤럭시를 은하계라고 해석했지만 우리가 은하계에서 명확히 정의를 내려봐라 라고 하면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이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자, 지구는 어떤 행성을 뱅글뱅글 돌고 있죠? 항성이라고 하는데 태양을 뱅글뱅글 돌고 있죠. 지구뿐만 아니라 수, 금, 쥐와 목토, 천, 해 해서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뱅글뱅글 계속 돌고 있죠. 그거를 제가 밑에 두 번째 줄에다 써놨는데 태양계라고 하고 the solar system이라고 합니다. solar system. 자, 우리가 시스템 영어 배웁니다. 시스템 영어 뭐죠? 어떤 패턴을 외워가지고 하나를 하고 누르면 그 해답이 뿅 하고 나오는 게 바로 시스템 영어예요. 저 solar system, 이것도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잡혀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태양 주위를 계속해서 일정한 주기로 계속 다들 돌고 있죠. 그래서 the solar system이라고 하는데 이 태양계를 포함해서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태양계를 포함한 엄청나게 큰 집단을 은하계라고 해요. 근데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저기 은하수 보인다 이런 게 아마 이제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들이 보이는 걸 거예요. 아니면 안드로메다로 가버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안드로메다는요, 다른 은하에 있는 은하계를 안드로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에 우리가 말했던 태양계 있잖아요. 태양계와 같은 것들이 수천만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은하계 하나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은하계.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별들은 뭐 셀 수 없이 많겠죠. 근데 그렇게 큰 은하계가 우주에 1700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수천만 개가 있어야 은하계 하나가 되는데 그 은하계가 하나가 된 은하계가 전 우주에 1700억 개가 이상이 된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1700억이면 우리 사실 지금 1원이 아무런 가치도 없죠. 최소 100원, 요새는 슈퍼 가서 100원 주고 살 것도 없습니다. 1000원은 있어야지 뭐 가서 사는데, 그렇게 1원이 하찮은데 그 1원들이 모여서 1700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되죠. 근데 그 1원과 은하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은하가 큰데 이런 은하가 1700억 개가 우주에 있다고 하니까 정말 우주는 광대하고 지구와 같은 조건의 환경에 처한 행성들도 엄청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하면 은하계를 뜻하고요. 그 은하계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곳이 삼성전자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삼성이라고 못하고 샘숭이라고 하는데, 샘숭에서 갤럭시 노트라는 거 있죠. 갤럭시도 있고 갤럭시 노트도 있으면, 노트는 이제 펜 꺼내가지고 해서 좀 화면이 더 큰 녀석들 갤럭시 노트라고 하고요. 이건 뭐 다들 아실 텐데 그 다음에는 갤럭시 폴드가 요새 굉장히 핫합니다. 자, 핫하다, 뜨겁다, 관심을 집중받다 이런 뜻인데, 갤럭시 폴드 뭔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폴드가 접다란 뜻이에요. 갤럭시인데 접는 갤럭시? 이런 거예요. 제가 손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원래 우리 핸드폰 하나가 이러고라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핸드폰 보다 보면 이지 선생님 강의 보려는데 작아요. 작죠?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핸드폰 하나 딱 2개 더 붙여서 이렇게 하면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들고 다니기가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들고 다녀야죠? 접어서 들고 다녀야죠. 이걸 만든 거예요. 물론 요거보다 더 전에 LG전자에서 그런 걸 만들었어요. 핸드폰 2개를 경첩 같은 걸로 붙인 거죠. 그렇게 되면 가운데 줄이 가죠. 줄이 가서 불편한데 이거는 접었다가 딱 펴면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한 화면처럼 아예 끊김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해서 제품으로 냈는데 제가 IT 관련된 특히나 이런 걸 만드는데 가장 핵심은 디스플레이예요. TV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모양의 혁신이 오려면 디스플레이여야 돼요. 왜냐면 화면을 접어야 돼요. 화면을 접었다가 펴도 괜찮아야 돼요. 이러려면 얼마나 이 접히는 부분에 있는 디스플레이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굉장히 혁신이고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에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혁신을 내보낸 건 좀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저기 돌돌 많은 TV도 있어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얽힌 사연이 좀 있는데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때는 말씀드릴 거고 돌돌 많은 TV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보면 어떻게 이제 돌돌 말고 또 핸드폰도 접을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요. 지금 여기 이게 화면에 나올까요? 이런 거 모니터 제가 이거 지금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모니터인데 얘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딱딱한데 예전에는 유리기판을 앞에다가 유리를 양쪽에 탁 넣고 뒤에서 불을 팍 쏴줍니다. 그러면 그 불을 앞으로 내보낼지 말지 이 앞에는 유리판에 액정이 선택을 해서 우리가 눈에 화면이 제대로 보이게 만드는데 지금 세대가 넘으면서 OLED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OLED 내지는 OLED. 이 OLED라는 녀석은요,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진짜 신기해요. 자, 제가 여기 휴지가 있어요. 휴지 위에다가 OLED를 쫙 뿌려놓고, 뭐 회로를 잘 했다고 보시죠. 그럼 여기서 TV랑 똑같이 빛이 나고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시죠?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고 그거를 TV에 적용해서 TV를 돌돌돌돌 말았던 건 이제 LG전자에서 나왔었던 거죠. 그 OLED를 이용해서 TV를 만드는 건 이제 LG전자. 그와 반대로 TV 쪽에서는 OLED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 TV 쪽에서는 삼성에서 OLED를 아직 뭐 안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못 만드는 건 안 만드는 건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 휴대폰 쪽에서는 이 OLED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서 접었습니다. 접은 거예요. 물론 이 디스플레이 OLED 자체는 개발된 지 좀 시간이 됐고 그 안에 들어가는 회로 부품들이 개발하는 게 좀 더 어려웠다고 제가 듣고 알고는 있는데 요런 얘기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이야기해드리고요. 어찌되었든 뭐 이 갤럭시는 은하계고 이 갤럭시로 좀 장사 잘하고 있는 곳 샘숭이 있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에는요, GUART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 이거 그 영어 단어 읽는 시간에 여러분 저랑 같이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읽냐면요, guard라고 읽습니다. 따라 읽어볼게요. guard, guard. 자, 이거요. 그 뜻 자체는 이거예요. 보디가드 뜻 딱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자면은 경비 내지는 경호원을 뜻하고요. 어떤 데를 지키는 것도 guard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 가지고 온 게 보디가드예요. bodyguard. 보디가드 이제 몸을 지킨다, 몸을 경비한다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보디가드 보디하면 몸을 지킨다라기보다는요. 어떤 사람을 bodyguard,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디가드 생각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이거 보디가드 하고서 이 노래를 딱 한 곡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거 무슨 노래인지 기억하세요? I would not live in your way. 자, 계속 듣고 싶으시죠? 하지만 저작권 때문에 계속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 이거 노래 제목이요. 제가 그 밑에다 써놨습니다. I will
always love you 라는 제목이고 영화 보디가드의 주제곡으로 나왔었죠. 휘트니 휴스턴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 I will 자 우리 will 배웠습니다. 무엇 할 것이다. always 언제나 love you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할 것이다. 미래에 언제가 됐든 너를 사랑할 것이다. I will always love you. 자 지금 이거 한 번씩 들어보시면 if I 가슴을 울리는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옛날에 만들어졌던 명곡들은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디가드 생각하시면 guard라는 단어 있지 않으실 것 같고 제가 그 옆에다가 lifeguard라는 것도 가지고 왔어요. lifeguard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만 life 생명 guard 지키는 사람 경비 생명을 지키는 사람 우리 생명 지키는 사람 많겠죠. 보통 뭐 소방관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 lifeguard 하면요 여름에 수영장이라든지 바닷가 같은 데서 사람들 구조하는 사람들 lifeguard라고 해요. 인명 구조하는 사람들. 네, 인명구조원이라고 해석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면요. guard 뒤에다가 IAN이라는 걸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가로치고 플러스 IAN 하면 뭐뭇 하는 사람이라고 쓰인다고 써놨습니다. 자, 예전에 배웠던 R 끝에 붙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꽤나 널리 씁니다. 그래서 guard 뒤에다가 guardian 하면은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IAN 뒤에 붙는 거. 자, Christ 하면요. 예수님을 보통 뜻하죠. Christian 하면 기독교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Christian이라고 해서 기독교인, 뭐만 사람이 된 거예요. 자, musician 옆에 써놨습니다. music, 음악이에요. 음악 뒤에다 IAN 하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musician. 자, 그 옆에요. 캐나다 뒤에다가 Canadian 붙였습니다. Canadian? 캐나다 사람을 Canadian이라고 이야기하고 이탈리아 사람 Itali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단어 뒤에 IAN이 붙어서 an 이렇게 끝나버리면 무엇 하는 사람 뭐 아니면 무엇 어떤 사람 거기에 속한 사람 그걸 믿는 사람 이런 걸로 바뀐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AN으로 끝난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좋게 100단어 이상 넘을 테니까 꼭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가 밑에 줄에다가 Guardians of the Galaxy라는 거 가져왔어요. 자 이거 우리가 오늘 배운 거를 많이 요약해주고 있어요. Guardians 자 아까 배웠죠? Guardian 경호하는 지키는 사람이에요. Guardians 지키는 것들이요. 지키는 것들 of the galaxies. galaxy 은하계를 지키는 뭐 사람들이라고 봐도 되는데 사람들이 은하계를 못 지키죠. 이 Guardians of Galaxy라는 Guardians of the Galax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봤고 이게 여러 가지 은하계에서 막 여러 행성들이 있는데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어떤 애들이 어떤 음모를 은하계를 파괴하려는 무언가와 싸우는 뭐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도 실제로 봤는데 꽤나 재밌고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어인데요. ABILITY예요. 영어로 읽을 때는요. ability라고 읽습니다. 한국말로는요. ability인데요. 영어는요. ability라고 읽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ability. 좋습니다. 그래서 ability 하면은요. 할 수 있는 걸 나타내요. 예를 들면 능력이라든지 재능 같은 걸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밑에요. musical ability 하면요. musical 음악적인 ability 능력. 음악적 능력, 음악적 재능 같은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어릴 때 저희 이제 어머니가 저를 어릴 때 피아노 학원에 딱 보냈습니다. 8살 때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누나 이야기로는요. 제가 피아노를 다른 사람보다 꽤나 빨리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피아노 학원이 너무 싫었어요.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거기 가면은 지금은 그렇게 교육하나 모르겠지만 방이 아주 조그만 방, 피아노 한 대만 들어가는 방이 아주 여러 개가 있어요. 개미집처럼요. 딱 가면 선생님이 딱 와서 피아노 치면 잘못 치면 뭐
볼펜 같은 거 이렇게 때립니다. 손가락을 세우고 치래요. 세우고 치고 거기다가 1번부터 한 20번까지 적어주고 이거 한 번 칠 때마다 동그라미 치고 20번 다 치고 나와. 뭐 너무 갇혀있는 기분이 들고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살 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울면서 엄마 피아노 다니기 싫어. 그래서 제가 음악적 재능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죠.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노래 부르는 거는 실제로 좋아합니다. 하지만 약간 박자 감각이 없어요. 박치라고 하죠. 박치예요. 그래서 musical ability 능력 쪽으로 따지면 저는 약간 많이 아래에 있다. 그리고 그 밑에 athletic ability 하면요. athletic 하면 이제 운동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운동 능력이야. athletic ability. 제가 운동 능력은 꽤 괜찮아요. 물론 이제 좀 마르고 좀 체구가 좀 작은 편이긴 하지만 뭐 달리기라든지 순발력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서 축구 뭐 농구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뭐 지구력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athletic ability 그리고 native ability라고 있습니다. native는 뭘까요? native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native 하면요 우리 native speaker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native speaker 말하는 사람인데요. native 하면 거기서 태어난 우리가 native speaker 보통 얘기하면 영어를 모국어로 삼는 사람들은 native speaker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native speaker예요. 한국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native라는 게 어떤 타고난 걸 이야기하는 거야. 타고난.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걸 타고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native speaker라고 하는데 native ability 하면은 타고난 능력, 그냥 타고난 재능 같은 걸 이야기할 때 native ability 합니다. 그래서 오늘 5개 단어 다 배웠고요. 마지막 장 가서 간단히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처음에 shock 배웠습니다. surprise, shock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었고 cultural shock도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detox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D는 뭐뭐 없애는 거, 분리하는 거, 제거하는 거에다 toxin이라고 하는 독이 합쳐져서 해독이라고 얘기하는 detox에 대해서 배웠고 galaxy 해서 은하계를 뜻하는 galaxy 배웠습니다. 정말 우주를 한번 예전에 어릴 땐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못 갈 것 같아요. 왠지 생각보다 우주에 가려면 한 100년 정도 후에 태어난 친구들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는 guard 배웠습니다. guard bodyguard 하면서 if I 노래도 한번 들어보셨죠? guard 어떤 거 지키다 경호원 배웠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 guardians 배웠었죠? A-I-A-N이 어떤 단어 뒤에 붙으면 무엇 하는 사람, 뭐 믿는 사람, 뭐뭐 사람으로 쓰인다라는 거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bility 배웠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재능에 대해서 배웠고요. 제가 요새 이제 매번 뭐 여러분께 끝날 때마다 이거 저거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저는 이제 뭐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만나서 하는 강의 있죠. 그런 거 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해보려고 좀 알아보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지금 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뭐, 인기 강사, 뭐, 인기 막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제가 강의한다면, 그냥 실제로 만나 뵙고 강의를, 여러 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다면 결국 이 유료가 되겠죠? 유료로 강의한다면 정말 사람들이 와서 유료로 강의를 들으실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요. 들으실래요? 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유료로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라고 하죠. 오프라인 강의를 한다고 해도 이 채널은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채널에서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좀 더 붙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하면 오실 건가요? 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물론 하게 되면 서울에서 할 거고요. 평일 오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말반 하나 정도는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진행될 때마다 여러분께 조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